네, 잠시 뒤 장 마감 후 나온 어도비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톱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맨 위에 우뚝 솟아있는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띕니다.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발언에 조금 더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아리 플러스 행사에서 새로운 메가팩 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는 좀 낮아진 전기차 점유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바로 애플입니다. DA 데이비슨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행사가 큰 반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도 AI 관련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많지만 판매량 자체는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요. 흐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오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아마존의 신선 사업에 대한 확대까지, 이 확장세까지 좀 지금 현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빨간 부분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갛게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눈에 띄는 만큼 지금까지 상승이 너무 두드러졌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있는 업종은 11개 업종이죠. 그중에서 에너지 1개만 빼고 모두 오른 하루였습니다. CPI 발표가 나왔죠. 앞서서도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정말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셀 2000 지수도 1.7%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단으로 수급이 좀 옮겨갔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상승은 앞서 M7 기업들 상황 점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빼고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인 반면 중소형주가 올라줬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도 보합권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린시펄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맥쿼리 측에서도 다음 주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AI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은 지난 상승세를 조금은 뒤로 하고 오늘은 6%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의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시티그룹에서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3일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이던스보다 월등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이크론은 7%대 상승폭을 이어갑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어도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라클에 이어서 AI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실적, 바로 어도비의 실적 발표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 수치 자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예상치 대비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저 보합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 시점 시간 외에서는 5% 가까이 상승폭을 뿜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왔을까요? 왜 실적이 잘 나왔을까를 체크하기 전에 일단 역시나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4분기 EPS 전망치와 함께 매출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나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데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매출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45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예상치인 45.1억 달러를 조금 더 웃도는 수치의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디지털 매출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AI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소식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도비 하면 가장 좀 익숙하게 와닿는 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쓰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마크 한번 보셨죠? 디지털 매출은 어도비가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느냐?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에서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를 요약해주거나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있는지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AI 기능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을 좀 노린 부분인데요. 개인화된 광고를 바로바로 생성해주는 AI 기능 하나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라클에 이어서 AI까지, 어도비까지도 AI 관련 매출을 좀 뿜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AI 부문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 마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고민하러 가보시죠.